대구시가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 유치에 성공해 수천 명의 고용은 물론 경제적 효과가 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경상감영 목판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을 두고 원천 무효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뜨겁지만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경주시의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의료원이 지난 1년간의 적자가 51억 원이나 되는 데다 임금체불의 각종 소송까지 경영 상태가 최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봄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종일 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막바지 강력한 꽃샘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현재 기온은 영하 4.6도, 영주는 영하 7.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1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에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어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이렇게 종일 한겨울만큼 추우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대기가 건조한 데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과 광주에 이어 대구시에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가 들어섭니다. 수천 명의 고용은 물론이고 지역 관련 산업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팔공산 자락의 대구시 공무원연수원 건립 예정지가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제3정부 통합전산센터 입주지로 확정됐습니다. 부산 등 4개 도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지역 최초로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전산센터를 대구로 유치한 것입니다. 휴전선과 해안으로부터 멀어 보안성이 높고 자연재해 노출이 적고 기온도 적합해 전산 장비 유지에 좋은 팔공산의 장점이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대구시는 당장 공무원 100명을 포함해 600여 명의 상주 근무 인력 고용이 창출돼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유지 보수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은 물론 각종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식 정부 예산만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그다음 장비나 이런 것은 현지에서 바로바로 조달돼야 되기 때문에 더욱이 대선 공약으로 대구에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클러스터와 도청 이전터에 추진 중인 연암 드리멜리 조성 사업과 연계돼 지역 ICT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소 선정이 전산센터 건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6월까지 진행되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도 통과해야 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도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가 안 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연간 10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소 2만 원만 적립하고 납입이 없는 비활성 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모두 640억 원으로 연 평균 106억 원의 수수료가 유령 계좌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신규 개설 때 6,605원, 잔고 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납입 실적에 관계없이 계좌 신설만 하면 수수료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면서 유령 계좌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현직 조합장과 비조합장 후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상주시 선관위는 지난 1월 말 조합원 2명의 집을 방문해서 모두 35만 원을 건넨 혐의로 상주 모농협 현 조합장 김모 씨와
지난달 중순 조합원에게 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상주 모 농협조합장 후보 손모 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구미 선관위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미 모 농협조합장 후보 최모 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고, 대구 선관위도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달성 모 농협조합원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소중한 기록문화유산인 경상가명 목판이 최근 대구 MBC 보도로 공개가 됐죠. 서울 규장각에 있는 목판을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지역민의 대표기관인 시도의회가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 경상가명의 인쇄문화가 지역 출판에 끼친 영향을 비롯해 경상가명과 관련한 연구 논문을 다수 집필하며 평생 경상가명을 연구해온 장인진 연구위원, 지역의 문화재위원인 장 위원조차 경상가명 목판의 존재를 대구 MBC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230여 종의 교육용 책을 펴냈던 경상가명 목판을 이제라도 지역으로 이전해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33종이나 출판되었음에도 그 책판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조속하게 반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식으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반환 요청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경상가명 목판의 존재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민들의 품으로 목판을 되돌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가명이 경상도 전체를 아울렀던 만큼 지역민의 대표 기관인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의 시정 질문과 자유 발언, 업무 보고 등을 통해 경상가명 목판의 존재를 몰랐던 이유 등을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경상가명 목판의 지역 이전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 지원, 시도 간 업무 협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펼칠 계획입니다. 경상가명 목판이 규장각으로 가게 된 배경을 면밀히 파악해보고 시도의회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지역으로 반드시 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상가명 목판의 지역 이전을 위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시도의회까지 함께 나서기로 하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시범 추진한 경북형 마을 영농 육성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매년 5개 정도의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삼성과 함께 추진하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과제로 정해 1사 1촌 자매결연, 명예이장제 등을 진행하고 마을을 법인화해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며 전문가 컨설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작년에 처음 도입된 경북형 마을 영농 사업은 안동 금기의 마을과 문경 신전마을 등 8개 마을에 각각 3억 원을 지원해 영농 모델 개발과 공동체 회복에 도움을 줬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까지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과 유통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시군 및 한국소방안전협의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소방, 전기, 가스, 구조물 등을 점검합니다. 또 규모 및 관리 시스템을 고려해 전통시장 100여 곳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통판매시설 54곳을 우선 점검할 계획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원천 무효를 제기하는 등 뜨거운 이슈입니다만 정작 지역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경주시의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령치 참여한다! 경주시 의원들이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권영길 의장 등 대다수 의원들은 현 7대 의회에서도 의원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3차례. 하지만 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결정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경주시 의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수용성이 수명 연장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었는데도 시의회 원전 특위조차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원자력안전법 103조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주시 의회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지 못해서 더욱이 원전이 건설되지 않은 삼척과 영덕에서조차 여론조사를 했거나 할 계획인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라는 중대한 결정에 있어 경주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인근의 영덕이나 삼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여론조사 하나 없이 이것을 과연 수용해야 될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의회 역할론에 대한 아쉬움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 수장인 권영길 의장은 최양식 시장과 함께 10박 11일 일정으로 우호도시 자매 결연과 세계 물포럼 참가 등을 권유하기 위해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체코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나라 사랑과 인성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주제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광복절과 한글날 같은 국경일과 어버이날, 독도의 날 같은 기념일을 위주로 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리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 교육 시기를 안내해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적극 활용하고 담임교사 훈화 등을 통해 교육할 방침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쌀소득 보전 직불금, 반농업 직불금,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의 변경 사항을 하나로 통합해서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올해부터 신청 조건이 완화돼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동의료원의 경영 상태가 최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적자가 무려 51억 원이나 됐고 직원 임금 체불에 의료사고 소송, 퇴직금 소송까지 경영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기관인 경상북도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의료원의 지난 1년간 경영 실적 무려 51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김천의료원을 제치고 적자 폭이 가장 심각합니다. 흑자에서 2011년부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누적 적자 187억 원을 기록했고 부채는 7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1월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데 이어 12월에도 임금 1억 4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여기에 의료사고 소송에다 의사, 직원에 잇따른 퇴직금 소송까지 경영 상태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직원들은 재정은 복구불능 상태고 시스템까지 이미 망가졌다고 말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의료원에 사무관을 파견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 진단과 경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고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자생력을 주문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 지평부에게 경영 개선 방안을 강력하게 저희가 주문할 거고 도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책임자의 경영 능력, 리더십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당장 시급해 보이지만 경상북도는 느긋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2015 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주민 의견 청취가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개별주택 15만 채와 공동주택 55만 채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 공시가격을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누리집과 세무과에 배치된 열람부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열람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서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줄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올해부터 수돗물 검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원수 수질 검사 항목을 180개에서 10개를 더 추가해 190개로 확대하고 정수 수질 검사 항목도 59개 더 늘려 185개로 강화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낙동강 추수원 상류 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수질오염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수질 감시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경상북도의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활동에 들어갑니다. 금호공대는 이번 지정으로 토양 정밀조사를 비롯해서 토양 오염의 정기검사, 오염도 조사, 오염물질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산학협력단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산업단지, 군부대 주둔지, 폐기물 매립지와 주유소, 토양 오염관리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과 연구 활동을 벌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막바지 강력한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4.6도, 영주는 영하 7.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1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초속 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뚝 떨어져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에도 이렇게 종일 한겨울만큼 추우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화재 예방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11도 이상 내려가 있습니다. 대구와 청도는 영하 5도, 영천은 영하 6도 보이고 있고요. 문경도 현재 기온 영하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북부 지역 현재 영하 7도 밑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 낮 기온 5도 예상되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